어머님, 저희도 다 어머님 좋으시라고 한 거예요. 좋은 데서 쉬시라고. 좋으라고? 내 카드로 결제해놓고 그게 날 위한 거라고? 어머님 돈이면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돈 될 텐데.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니? 아니,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 내가 너희 돈줄로만 보이니?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나중에 꼭. 나중은 무슨 나중? 당장 갚을 수 있어?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효도하려고 한 건데. 효도? 이게 효도야? 내 친구들까지 속이고 나보고 창피 당하라고? 어머님도 좋은 데서 쉬시고 친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머님 형편에 별거 아니잖아요. 집 파신 돈도 있는데.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노란 민들레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문수 여사님에게 이 화분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닌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밥그릇도 거실 소파도 모두 둘이 쓰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홀로 그것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문수 여사님은 천천히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그가 화분에 물을 주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베란다 화분들을 돌보던 그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을 줘야지 잘 자라라. 그녀는 거실 창가에 줄지어 선 화분들을 하나하나 돌보며 아침을 보냈습니다. 각각의 화분마다 남편과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일 큰 화분의 동백나무는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남편이 선물해 준 것이었고, 옆에 작은 제라늄은 그들의 마지막 결혼 기념일에 함께 심은 것이었습니다. 여보, 기억나? 이 동백이 처음 피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그녀는 동백나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은 꽃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매일같이 화분을 들여와 베란다를 작은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그의 취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화분 사와. 베란다가 터질라. 그때마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게 다 우리 손자 공기 정화하라고 그러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남편의 정원 가꾸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함께 화분에 물을 주고 주말이면 옆 동네 화훼단지에 가서 새로운 화분을 고르는 일이 그들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과 함께 봄나들이를 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년 봄이면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지금쯤이면 진달래도 폈을 텐데. 어제는 손자 준우가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며 걱정하는 손자의 모습에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 대신 화분 관리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화분들은 그녀와 남편만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대신 손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이렇게 내 할아버지가 남겨준 화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 오문수 여사님은 창가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맞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꽃잎 위로 내리쬐는 햇살이 마치 남편의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이렇게 그와 함께 가꾼 화분들을 보며 그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화분들 잘 자라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녀의 말끝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화분의 잎들을 살랑거리게 했고,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이 그녀에게 다정히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창가의 화분들을 비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문수 여사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큰아들이라는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살짝 놀랐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예요. 상식이에요.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화분에 물을 주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웬일이냐?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어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혼자 괜찮아요? 나야 괜찮지. 내 아버지 가시고 나서 쭉 여기 살고 있잖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에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그 집 파시고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내던 이 집을 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너무 걱정되고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요. 그녀는 창가의 화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꾼 이 화초들을 두고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내 아버지 기억도 있고. 어머니, 사실 제가 회사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집이 꽤 큰 평수잖아요. 그걸 팔고 저희 집으로 오시면 남은 돈으로 제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런 전화였구나 싶었습니다. 상씨가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더 좋은 집으로 모실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른 가구들, 손수 걸어둔 액자들, 그리고 창가의 화분들까지. 모든 것에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맘이지.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그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화분의 잎들이 마치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때문에 이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네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매일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이 공간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그러셨죠? 자식 위해서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가에 줄지어 선 화분들이 봄볕을 받아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화분들을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이별해야 할 남편과의 추억들을 어루만지듯이.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창가의 화분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문수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온 손님은 다름 아닌 아들 상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네요.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녀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상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대출을 좀 받았었는데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서류를 펼치자 빼곡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아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집만 팔면 제가 꼭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이 집에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며 밤새 들려주던 자장가,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떠들던 웃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숨결까지. 장씨가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차용증도 써드릴게요. 아들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온 차용증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니? 어머니 돈 받으실 수 있게 확실히 해두려고요. 제가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녀는 남편과 찍은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이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상식이 잘 되는 게 당신 소원이잖아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화분의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닮았다고 좋아하던 그 눈이 지금은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차용증은 얼마를 쓰려고? 어머니 집 시세가 6억 정도 되니까 일단 5억만 써놓을게요. 나머지는 어머니 새로 집 구하시는데 쓰시고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이 집의 가치가 이렇게 숫자로 환산되는 것이 참 서글펐습니다.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제가 다음 주까지 이자를 못 내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러면 정말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이 위독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알았다. 엄마가 도와줄게. 차용증에 도장을 찍는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들은 얼른 차용증을 가방에 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그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화분들을 하나하나 매만졌습니다. 이 화분들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네, 어머님, 당연하죠. 새 집에도 예쁜 베란다가 있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결혼식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앨범을 넘기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얼마 전까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집에서 당신을 볼 수 없게 되네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일상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옮겨 심은 화분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문수 여사님은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물 줄래?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그녀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손자 유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준이 벌써 일어났어? 응, 할머니랑 같이 화분에 물 주고 싶어서. 그녀는 작은 물뿌리개를 하나 더 가져와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유준이는 신이 나서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이건 동백이야.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선물해 주신 거란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꽃을 보면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신 것 같아서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는 거야. 아침 식사 시간, 부엌에서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 미희가 요리하는 동안 그녀는 유준이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자의 먹거리에 예민해 유준이는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넌 아침 차려. 미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도시락에 예쁘게 주먹밥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유준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할머니가 만든 거 진짜 맛있겠다. 그래. 그럼 방학 때까지 할머니가 매일 도시락 싸줄까? 유준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그녀는 문득 이런 일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위해 간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유준이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내일은 더 맛있게 싸줄게. 할머니, 우리 같이 숙제해요. 할머니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그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둘이서 거실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는 동안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수 문제를 가리키는 손자에게 그녀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록 요즘 교육 방식은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상식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유준이랑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무 잘 지냈어. 얘가 참 착해. 상식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유준이가 신나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만들어준 도시락이 진짜 맛있었어요. 내일도 할머니가 싸주신대요. 상식과 미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잘 크고 있죠?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 때였습니다. 유준이가 그녀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같이 화분에 물 줄 거예요. 그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유준이 할머니가 예쁜 꽃도 많이 보여줄게. 잠자리에 든 그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익숙하던 집을 떠나왔지만 손자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새로운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분들도 새로운 베란다에서 잘 자라고 있었고 손자와 함께 물을 주는 시간은 특별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참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가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오문수 여사님은 학교에서 돌아온 유준이에게 과일을 썰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과 예쁘게 깎아줄게. 그때 주방에서 요리하던 미희가 갑자기 돌아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간식을 주세요? 계속 간식 주시니까 유준이가 저녁을 안 먹잖아요. 그녀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미희가 성큼성큼 다가와 도마 위에 사과를 치웠습니다. 유준아, 방에 가서 숙제해. 간식은 없어. 하지만 엄마, 방에 가라고. 유준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간식은 제가 정해서 줄게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유준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반찬을 짜게 하시면 어떡해요? 유준이 피부도 안 좋아지고 미희가 도시락을 뺐다시피 해서 열어보았습니다. 이런 음식은 안 돼요. 제가 다시 싸줄게요. 그녀가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며 그녀의 마음도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 오후 유준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미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TV를 보자마자 미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준아, 지금이 TV 볼 시간이야? 학원 숙제는 했어? 피아노는 연습했고? 엄마, 조금만 더 보면 안 돼요? 안 돼, 공부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유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미희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TV는 주말에도 1시간만 보기로 했잖아요. 왜 자꾸 규칙을 어기세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더 이상 존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준이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가보려 하자 미희가 앞을 막았습니다. 제가 갈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녁 식사 시간, 상식이 돌아왔을 때 미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유준이 교육에 방해가 돼요. 내가 정한 규칙을 다 무시하시는 거야. 어머니, 유준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교육은 좀 다르잖아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 하나하나가 돌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준이가 몰래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나 학원 가기 싫어요. 그녀가 손자를 안아주려는 순간, 미희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유준아, 왜 또 할머니 방에 와 있어? 빨리 나와.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공부할 시간에 자꾸 할머니한테 와서 붙어 있지 말라고. 유준이를 데리고 나가는 미희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창가의 화분들마저 시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대답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손자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희가 먼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준아, 방에 가서 숙제해. 할머니는 피곤하실 테니까 방해하지 말고. 발걸음을 돌리는 유준이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매미 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대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거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문수 여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일 이러는 거야? 미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유준이 교육에 차질을 빚게 하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교육? 애한테 이게 무슨 교육이야? 숨도 못 쉬게 하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유준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자식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제발 좀. 뭐? 내 자식. 그래, 내 자식이지. 내 손주는 구경만 하라는 거지?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상식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상식아, 내 마누라가 나를 뭐로 보는지 알아?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온 줄 아나? 상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미희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게 교육이야? 애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게? 내 아버지가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를 왜 여기서 꺼내세요? 미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왜 못 꺼내? 이게 다 내 아버지 재산으로 산 집 아냐?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꼴 당할 줄 알았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머님, 그 돈 얘기를 또 꺼내시네요. 저희가 언제 갚겠다고. 조용히 해. 돈 얘기가 아니야.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상식이 다가왔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알겠다.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들을 던지다시피 넣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짐을 싸는 소리를 들었는지 방문이 열렸습니다. 상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디 가시려고? 너희 편한 대로 살아. 이제 방해되는 늙은이가 없어질 거야. 어머니, 됐어. 내가 마누라 편만 들 거면서 뭘. 차라리 나가서 고시원에서 살겠어.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준이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유준이가 그녀의 치마폭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캐리어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가면 저는 어떡해요? 아이의 눈물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미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약간 수그러든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상식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될까요? 유준이도 이렇게 우는데 그녀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준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 남편과 너무나 닮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가의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화분들처럼 뿌리를 내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알았다. 할머니가 한 번만 더 해볼게. 유준이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남편의 사진이 걸린 방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나고 가정의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오문수 여사님은 여전히 화분에 물을 주고 유준이와도 조심스레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희도 더 이상 노골적인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상식이 거실로 나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희도 부엌에서 나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셨죠? 상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렸어요. 미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죠? 죄송해요. 그녀는 잠자코 두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상식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 팸플릿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효도 여행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팸플릿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저희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어머니 마음도 풀어드리고 싶고, 미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함께 다녀오세요. 그녀는 팸플릿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 프라이빗 풀, 미슐랭 레스토랑.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에서 상도 받고 보너스도 나왔거든요. 상식이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친구분들이랑 오랜만에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불안감이 스쳤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숙자랑 영숙이도 같이 갈 수 있다고? 네,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머님 기다리고 계시대요. 미희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예약 확인서가 떠 있었습니다. 이미 예약까지 다 해놨구나. 어머니, 이번엔 정말 편하게 쉬다 오세요. 저희가 성의를 담아서 준비했어요. 상식의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제주도 가신대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미희가 얼른 유준이를 달랬습니다. 유준아, 할머니는 이번에 친구분들이랑 가시는 거야. 우리는 다음에 또 가자. 그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올게.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이런 걸 준비했네요. 괜찮을까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자야, 너도 이번 여행 간다며? 그럼 얼마 만에 우리끼리 여행이야. 영숙이도 벌써 신나서 짐 챙기고 있대. 친구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그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화분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시 여행 다녀와도 될까요? 화분들은 유준이가 잘 돌봐준대요.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움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달콤함 뒤에 숨겨진 씁쓸한 진실을. 제주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문수 여사님은 오랜 친구들과 함께 공항을 나서며 제주도의 따뜻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문순아, 이런 호화로운 여행은 처음이네. 숙자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도 연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효도를 하네. 리무진이 공항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쪽으로 타시면 됩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친구들이랑 이렇게 좋은 곳에 왔네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리조트는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탁 트인 오션뷰의 스위트룸, 프라이빗 풀장, 특급 호텔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묵는다니. 영숙이 감탄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첫째 날, 그들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둘 나올 때마다 연신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순아, 내 아들이 정말 큰 효도를 하네. 숙자의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그들은 와이너리 투어를 했습니다. 푸른 포도밭을 거닐며 와인 시음을 하는 동안 그녀는 문득 집에 있는 화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유준이가 잘 물을 주고 있겠지. 셋째 날은 요트 투어였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바다 위에서 세 친구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떠들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아? 영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숙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문순아, 이 비용 다 내 아들이 내는 거 맞아?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드 결제할 때마다 스쳐가는 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렇지.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특급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그들은 건배를 했습니다. 우리 우정 변치 말고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귀가하는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현자가 말했습니다. 문순아, 정말 좋은 추억 만들었다. 고마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완벽했던 4박 5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 여행이 끝나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 불안감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구름 사이로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문수 여사님은 우편함을 열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카드 명세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세서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결제 내역이 그녀의 카드였습니다. 친구들의 목까지 모두. 이럴 수가.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여행 중 카드를 건네받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결제할게요. 미희가 웃으면서 카드를 받아들던 모습, 매번 사인을 부탁하며 자연스럽게 건네주던 순간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세서 맨 아래의 금액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총 결제 금액 745만 원.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식과 미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장 보고 오셨어요? 미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카드 명세서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상식이 명세서를 발견하고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희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여행 경비 이게 왜 다 내 카드로 결제가 되어 있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너 효도 여행이라더니 효도 여행이 이런 거냐? 어머니, 진정하시고.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짓을 해? 그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상식이 다가왔지만 그녀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미희가 말을 보태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나중에 꼭. 조용히 해. 니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한 줄 알아? 내 친구들까지 속이고. 그녀는 흐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화분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눈물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자식을 뒀네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상식이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는 순간 그녀의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겨울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방 한켠에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문수 여사님은
거실에서 상식과 미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희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은 없었다는 듯이. 앉아라, 둘 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라도 설명해 볼래? 어떻게 이런 짓을? 상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처음에는 제가 모시려고 했어요. 보너스도 나올 거고 회사에서 성과급도 받을 거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보너스는커녕 급여도 밀리고 그때 이미 호텔이랑 다 예약해둔 상태였는데 그럼 취소하면 될 것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친구분들도 다 기대하고 계시고 차마 취소한다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카드로 몰래 결제했다는 거지? 죄송해요, 어머니. 나중에 꼭 갚으려고. 그때 미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다 어머님 좋으시라고 한 거예요. 좋은 데서 쉬시라고. 좋으라고? 내 카드로 결제해놓고 그게 날 위한 거라고? 어머님 돈이면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돈 될 텐데. 미희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식도 놀란 듯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니? 아니,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 그녀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꽃병에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내가 너희 돈줄로만 보이니?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나중에 꼭. 나중은 무슨 나중? 당장 갚을 수 있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다. 그때 미희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효도하려고 한 건데. 효도? 이게 효도야? 내 친구들까지 속이고 나보고 창피 당하라고? 어머님도 좋은 데서 쉬시고 친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미희의 뻔뻔한 태도에 그녀의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머님 형편에 별거 아니잖아요. 집 파신 돈도 있는데. 이 못된 거사! 그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상식이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둘 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더니 이제는 내 죽음까지 기다린다고? 당장 나가! 유준이가 방에서 놀라 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손자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고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준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그때 미희가 유준이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유준아, 할머니가 지금 많이 화나셨나 봐. 우리 방에 가자. 이러고도 내가 엄마야? 애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그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 거야. 차용증도 있고 이번 카드 내역도 있으니 두고 보자. 어머니. 나가. 더는 너희 얼굴 보기 싫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는 그녀의 귓가에 유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의 화분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자식들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네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녀의 눈에서도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른 아침 오문수 여사님은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차용증과 카드 명세서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앞에 도착하자 잠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여보, 제가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뵙고 싶은데요. 친구 숙자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제 아들 문제로 왔습니다. 한참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효도 여행이라며 어머님을 속이고 카드를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차용증까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정말 제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십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는 차용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5억이라 집을 파신 돈이군요. 이건 꼭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자식을 고소하는 나쁜 어미인가요? 어머님, 이건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대로 두시면 아드님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갈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눈물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소장은 제가 오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이 서류들만 서명해 주세요. 서류에 서명하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고소하네요.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내가 왜 변호사 만나러 가셨다면서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시간만 좀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상식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겠지.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모성의 이름으로 아들을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오문수 여사님은 법정 입구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아들 상식과 며느리 미희는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상식이 다가오려 했지만 박 변호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재판 시작하기 전까지는 접촉을 삼가 주시죠. 법정에 들어서자 그녀의 심장이 떨렸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피고들은 효도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745만 원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또한 집을 담보로 한 5억 원의 차용증건도 맞은편에서 상식과 미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순수하게 어머님을 위한 효도 여행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회사 사정으로 그렇다면 왜 원고의 카드로 결제하면서 이를 숨겼습니까? 판사가 상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머님의 카드로 무단 결제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법정은 피고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차용증 5억 원과 카드 부정 결제 금액 745만 원,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상식이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장씨가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순수하던 아들의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어머니,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해라. 판결대로 하거라. 발걸음을 돌리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상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유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미소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남편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오문수 여사님은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베란다에 화분들을 다시 옮겨 심었습니다. 비록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오히려 아담한 공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녀는 창가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그녀는 돌려받은 돈으로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득 유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분의 잎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가, 할머니가 미안해. 물뿌리개로 화분에 물을 주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문순 씨, 주민센터에서 토예 교실 연다는데 같이 가볼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보죠. 주민센터 도예 교실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문순 씨,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옆자리의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도자기 그릇에는 아직 서툰 솜씨가 역력했지만 그 안에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유준이 주려고 만든 건데. 말을 하다가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도 손자 이름을 말할 때면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도예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진 그녀는 다른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신앙송 모임, 금요일에는 요가 교실. 바쁜 일정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만든 첫 작품이 완성됐어요. 그녀는 도자기 꽃병을 남편 사진 앞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만든 꽃병에 들꽃을 꽂았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매일 울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무언가도 만들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도자기 꽃병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문득 벨이 울렸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문순 씨, 우리 산책 가요. 날도 좋은데. 그녀는 미소 지으며 모자를 썼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공원으로 가는 길,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문득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죠. 주민센터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도예 수업에서 화분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던 화초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여보,
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문순 여사님은 마트 앞에서 우연히 이웃이었던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오 여사님. 그 동네 이사 가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네요. 상식 씨 부부도 얼마 전에 이사 가더라고요. 더 작은 빌라로 갔다던데. 그녀의 가슴이 저몄습니다. 아들네가 결국 집을 처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왔어요. 그래, 새 집은 좋으니? 별로예요. 방도 좁고 엄마가 짜증도 많이 내고. 전화 너머로 미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준아, 전화는 이제 그만하고 학원 갈 준비해.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발소리. 미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유준이 많이 바빠질 거예요. 그래도 주말에는 말이 끝나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그녀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를 이제 볼 수도 없게 되나 봐요. 일주일 후 그녀는 우연히 유준이의 학교 앞을 지나가다 손자를 보았습니다. 유준아! 하지만 미희가 재빨리 유준이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유준이 지금 학원 가야 해요. 수학 학원 끝나면 영어 학원 가고 그 다음에 피아노. 이 시간에 벌써 학원을? 요즘은 다들 이렇게 공부해요. 어머님 세대랑은 달라요. 미희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유준이를 보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주중에는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다녔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미희 친정으로 갔습니다. 한 번은 유준이가 몰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학원만 계속 다니고, 엄마는 자꾸 화내고. 그녀는 안타까운 마음에 답장을 보내려다 멈추었습니다. 이런 문자마저 미희가 검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도예의 교실에서 만든 도자기 그릇을 들고 아들 넷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준이 생일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유준이는 지금 학원 가야 하고. 미희는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유준이 공부에 방해돼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애 가르치는데. 결국 그녀는 도자기 그릇을 들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유준이의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찌나 슬픈 멜로디인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네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베란다의 화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유준이와 함께 물을 주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소소한 행복마저 빼앗긴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분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한숨을 실어 날랐습니다. 도자기 그릇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이 되어가나 봐요. 며칠째 계속되는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오문순 여사님은 우연히 유준이의 학원 앞을 지나가다 미희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준아,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래서 할머니는 평생 저렇게 사는 거야. 유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넌 의사가 되어야지? 할머니처럼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할머니랑 어울리다 보면 너도 버릇없어질까봐 걱정이야.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비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유준이를 마주쳤습니다. 유준아. 하지만 유준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다른 통로로 가버렸습니다. 미희가 유준이의 손을 잡고 그녀 앞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유준이는 공부에 전념해야 해요. 할머니랑 놀 시간 없어요. 나는 그저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유준이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어머님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미희의 도끼 어린 말에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준이의 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라도 손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학교 담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희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준이가 요즘 공부가 안 되는 것도 다 저런 할머니 영향 때문이야. 애가 할머니 닮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던 유준이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요? 우리 손주까지 이렇게.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유준이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전 할머니가 좋은데 엄마가. 문자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마도 미희가 핸드폰을 검사하다가 발견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그녀는 도예 교실에서 만든 작은 도자기 인형을 들고 유준이의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유준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유준아,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유준이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미희가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도자기 인형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보다 공부가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해요. 깨지는 도자기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메아리 쳤습니다. 유준이는 울먹이며 학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깨진 도자기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이 그녀의 찢어진 마음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우리 손주를 잃어버리나 봐요. 베란다의 화분들도 시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함께 물을 줄 손자도 없는데 이 화분들을 키우는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손자와 함께 이 화분에 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오문수 여사님은 결국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상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너희 둘 다 마주 보고 할 말이 있어. 거실에는 미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미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왜 이러는데요? 내가 돈 갚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유준이를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 그저 우리 아들 교육에 신경 쓰는 것뿐인데. 교육? 그래, 내가 못 배워서 답답하고 창피하지. 그래서 손주까지 이렇게. 상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머니 때와 달라요. 공부가 전쟁이에요. 미희 말이 맞아요. 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니? 어머니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셔서 그래요.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시대에 뒤처졌다. 근데 내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시대에 뒤처진 거니? 어머님, 그렇게 유준이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유준이도 이제 할머니 별로 안 좋아해요. 뭐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릴까요? 유준이가 할머니 때문에 창피하대요. 친구들한테. 이 독한 거사! 그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못 배웠어도 너희 아버지 집 한 채는 남겼다. 그걸 내가 날 속여서 빼앗아 갔잖아. 어머님! 돈 떼먹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손주까지. 이렇게 독하게 굴어도 되는 거야? 상식이 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돈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돈 얘기? 그래,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앙심을 품은 거지. 그래서 우리 유준이를. 미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밑바닥으로 떨어뜨렸잖아요. 집도 빼앗기고 이렇게 좁은 빌라로 이사 오고. 내 돈 돌려받은 게 잘못이야? 그럼요.
아들 하나 키우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그때 유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미희가 재빨리 유준이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가 있어. 할머니랑 상관하지 마. 유준아! 상식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도 이제 새 삶 살아야 해요. 새 삶. 그래서 너희 어미를 버리는 게 새 삶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님,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미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네요. 그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문이 닫히고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흐느꼈습니다. 멀리서 유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손자를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비에 그동안의 아픔을 모두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오문수 여사님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의 화분들에 물을 주며 그녀는 유준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손주를 못 봤어요. 그녀는 때때로 유준이의 학교 앞을 서성였습니다. 멀리서나마 손자의 뒷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희는 그런 그녀를 발견할 때마다 유준이를 재빨리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저기 있네. 얼른 이쪽으로 가자. 유준이가 뒤돌아보려 할 때마다 미희는 아이의 어깨를 잡아 돌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멀어지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예 교실에서 만드는 작품들은 모두 유준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들은 그녀의 방 한켠에 쌓여만 갔습니다. 전해줄 수 없는 마음처럼 도자기들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유준아, 할머니는 내가 보고 싶구나. 간혹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면 유준이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알았습니다. 유준이가 몰래 뒤돌아보는 것도 눈물을 훔치는 것도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매일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이제 중학생이 됐대요. 키도 많이 컸을 텐데 얼굴도 못 보고. 창가의 화분들은 여전히 꽃을 피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함께 물을 주며 웃던 그 화분들이 이제는 그리움만 키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정원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 내가 기억하고 있을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추억뿐이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유준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 그것들을 보며 그녀는 흘러가 버린 시간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할머니를 찾아올까?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화분의 꽃들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해도 그녀의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준이가 잘 지내기를.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